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단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보시면 경우의 수인데 우선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일이 반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수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를 가지고 세 명이 줄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주면 첫 번째 A가 오는 방법, 그 다음에 B가 오는 거, 세 번째는 C가 오는 거. 그럼 두 번째로는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죠. B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C가 오고 C가 두 번째 왔으면 세 번째로는 B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름은 수형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주사위도는 1부터 6까지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에서부터 6까지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2의 배수는 2, 4, 6 이렇게 되니까 3가지가 될 거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보시면 1부터 9까지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9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낼 건데 나올 수 있는 건 총 1에서부터 9까지 총 9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홀수가 적힌 건 1, 3, 5, 7, 9, 5가지가 될 거고요.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되면서 3가지가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파란 공이 3개가 있고 빨간 공이 2개, 흰 공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거는 파란 공이 3개밖에 없으니까 3가지, 빨간 공이 나오는 건 빨간 공 2개니까 2가지, 흰 공이 나오는 건 흰 공 5개니까 5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질 건데 같은 면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앞에 나오는 건 F라고 프론트라고 하고요. 뒷면은 T라고 적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앞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서로 다른 면은 지금 이렇게 한 가지, 2가지, 2가지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수영도를 한번 해볼 건데 A, B, C를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을 한대요.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A, 그 다음에 A,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B 올 수 있고 C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해서 나열을 해주게 되면 맨 끝에 있는 걸로만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3장의 카드 1, 2, 3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인데 우선은 100의 자리 숫자에 1이 오게 되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2나 또는 3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10의 자리 2가 왔으면 1의 자리 숫자는 3, 10의 자리 숫자가 3이 왔으면 1의 자리 숫자는 2. 자, 그 다음 100의 자리 숫자에 2가 왔다면 10의 자리 숫자는 1하고 3이 올 수 있겠죠. 1이 오면 3이 올 수 있고 3이 오면 1이 오겠네요. 100의 자리 숫자에 3이 오게 되면 10의 자리 숫자는 1하고 2가 있을 거고 1이 왔으면 그 다음 2, 2가 왔으면 그 다음 1.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겠네요. 자, 4명의 학생을 세울 건데 A를 가장 먼저 세운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I는 B, C, D 중에 한 명일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C가 올 수도 있고 또는 D가 올 수도 있겠죠. C 온 다음엔 D, 그 다음엔 C. 자, C가 왔다면 얘는 B나 또는 D가 올 거고, 그럼 B가 오고 나면 D가 올 거고, D가 오고 나면 B가 오겠죠. 자, D 다음에는 그럼 D 빼고는 그럼 B하고 C가 남아있죠. 그럼 B 오면 C 오고 C 오면 B가 오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야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개의 문자 중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래요. 자, 우선은 A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B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자가 B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오는 건 C가 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B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B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와야 되고 이번엔 C가 오게 되면 그 다음 B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왔죠? 그럼 그 다음에는 B가 올 수도 있고요. B, B 이건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이 B, B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B가 올 수도 있고 A 순서대로 할까?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요. A가 왔죠? 그럼 그 다음에 B가 오거나 또는 C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채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벌릴까? B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A가 오거나 또는 C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C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A나 또는 B가 오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C가 왔을 경우에는 A나 B밖에 없어요. 왜냐면 B는 B, B 똑같으니까 어차피 중복된 거라서 그거는 빼고 그럼 A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B가 올 수 있죠. 얘도 똑같이 B, B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B밖에 못 오고요. B가 오게 되면 A가 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B가 연달아 올 수 있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가 A1, A2, A3 이렇게 되는 건 그냥 네 가지가 이렇게 네 번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에는 4가 오면 안 된대. 4가 오면 안 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 3이 와야 된대.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우선 1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얘는 두, 셋, 넷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세 번째의 숫자가 3이 와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에 3이 올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3이 와야 돼. 얘도 무조건 3이 와야 돼. 그럼 얘는 4가 남았고 얘는 2가 남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가 왔을 경우에 자, 세 번째는 무조건 3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3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1이나 4가 오면 되고요. 그럼 얘는 4가 올 거고 얘는 1이 오겠죠. 반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3이 올 수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올 수 없어. 왜냐면 요 줄에 무조건 3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3을 쓸 수가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4. 그러면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세 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3이 와야 되고요. 2, 1.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얘는 A, B, C가 있는데 하나씩 채점을 할 건데 자신 것을 채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첫 번째가 A 시험지, 그 다음에 B 시험지, C 시험지라고 생각할 때 A 시험지에는 A는 채점할 수 없고 B나 또는 C가 채점을 해야 되고요. 그럼 B가 왔죠? 그럼 B 입장에서는 A를 채점하거나 또는 C를 채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C를 채점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돼. 그러면 결국 얘가 C를 채점하고 얘가 A를 채점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얘가 C를 채점하면 얘는 무조건 A를 채점해야 돼. 왜냐면 B가 B 거 자기 자신 걸 채점할 수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B 걸 채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수학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이 난해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일이 모두 끝났어.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럴 때는 더해줘요. 그런데 곱의 법칙은 어떨 거냐면 내가 아직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끝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줘야 해. 이럴 때는 곱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커피 5종류와 과일 4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류에서 커피 또는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커피의 종류를 구하는 방법은 5가지고요. 과일 음료를 구하는 방법은 4가지인데 이거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해서 9가지. 자, 커피와 과일 음료 각각 한 병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커피 음료도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지? 과일 음료에서도 하나를 고르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커피 종류를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과일 종류 4가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이렇게 각각 한 병씩 꼭 선택해야 되는 거는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20가지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동원이는 옷장에서 셔츠 6종류, 스웨터 4종류. 같은 상의 종류죠. 그죠?
같은 상의 종류야. 그랬을 때 또는이 나왔죠. 합해줘요. 셔츠는 6가지 중에 한 가지, 스웨터는 4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이니까 더해서 10가지. 이번에는 각각 한 벌씩 곱해줘야죠. 6가지, 4가지를 곱해서 24가지 이렇게요. 자, 8번은 남학생 7명과 여학생 8명이 있는데 또는이라고 했죠. 남학생 7명 중에 1명, 여학생 8명 중에 1명 뽑으시면 15가지. 각각 한 명씩 곱해줘요. 56가지. 자, 소설책 16권, 시집 5권, 3권이 있어요. 자, 소설책을 뽑는 건 6가지 또는이야 더해. 시집을 뽑는 거는 5가지 또는이야 더해. 만화책을 뽑는 거 3가지. 그래서 14가지. 자, 이번엔 각각 한 권씩이죠. 소설책을 뽑았어. 그리고 시집도 하나 뽑았어. 그리고 만화책도 뽑았어. 그래서 얘는 9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설책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건데 왜 6이라고 적냐면 소설책 종류가 총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할 거거든.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게 얘 뽑는 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6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 주면요. 도로망에서 가는 길의 개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같은 지점을 2번은 지나면 안 되고요. A 지점에서부터 D 지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갔다 다시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지나가면 끝이라는 소리야. 그럼 A에서 D까지 갈 건데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A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거쳐가는 경우도 있죠. 바로 다이렉트로 D로 갈 수는 없고 B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지금 하나, 둘, 셋, 3가지가 되죠. 그리고 B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경우는 1가지예요. 그래서 거쳐서 꼭 가야 되잖아. 우선 D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1가지잖아요. 그쵸? 근데 D까지 가는 것까지 해야지 일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A에서부터 C로 가는 방법은 1가지, 2가지, 2가지가 되고요.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도 2가지가 되죠. 근데 C를 무조건 거쳐서 D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곱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A에서부터 D까지 가래? 그럼 이런 경우 생겼고 또는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게 이런 경우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D까지 가는 일이 모두 끝났어. 끝난 상태로 각각 구해준 거는 더해줍니다. 그래서 총 7가지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1번은 자, 나오는 누의 삽이 4의 배수인 경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주사위는 총 6가지 있어요. 근데 합이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6을 해주면 총 12. 그러니까 4의 배수 중에서도 12를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랑 더해서 8이 되는 경우,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눈이 1이 나오고 3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 나오고 2 나오는 경우 반대로 3하고 1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돼요. 8이 되는 경우는 우선 1하고 7인데 7은 주사위에 있지 않죠. 그럼 2부터 시작을 해야겠네. 그러면 2하고 6하고 더하고 3하고 5하고 더하거나 4하고 4하고 더하거나 5하고 3하고 더하거나 6하고 2랑 더하는 방법. 12가 되는 경우는 6하고 6밖에 없죠. 그래서 총 요렇게 3가지 요렇게 5가지 요렇게 1가지. 그래서 얘는 각각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이미 끝났어. 4인 경우 한번 끝, 8인 경우 끝, 12인 경우 끝. 이렇게 일이 끝난 것들을 나중에 해줄 때는 더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인데요. 얘는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x 그 다음에 y, z가 있는데 z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크죠. 그럼 z를 먼저 기준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z가 만약에 1인 경우에는 z에다가 1을 넣어줘요. 그럼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5가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2y는 플러스 5를 이항시켜줘서 빼기 5를 해주면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또 다시 나눠줘. 범위를.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y가 1인 경우 왜냐면 여기 보시면 또 y 앞에 숫자가 있잖아. y가 1이야. 그럼 얘가 2죠. 그러면
x 더하기 2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땐 x가 8이 돼야겠다. 이번에 y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x 더하기 2는 4죠? 그러면 x가 6이 돼야 되고요. y가 3인 경우에는 x 더하기 3이 6이죠? 그 10이 되려면 x가 4여야겠고요. y가 4면 x 더하기 4이 8이니까 x는 2가 돼야겠죠. y가 5면 x 더하기 10인데 10이죠. 그럼 x가 0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z가 1일 때 y도 1이면서 8인 거. 그래서 순서상으로 세워주면 이렇게 돼요. x부터 해주면 8, 1, 1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6, 2, 1. 그 다음에 4, 3, 1, 2, 4, 1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z가 2인 경우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z가 만약에 2라고 해주면 x 더하기 2y 2 곱해주면 10이죠. 10을 해줬더니 5가 됐대. 아니 15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2y가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y가 만약에 1이라면 x 더하기 2가 5가 되려면 x가 3이어야겠죠. y가 만약에 2면 x 더하기 4가 5이려면 x가 1이어야 돼요. 근데 더 이상은 나오지 않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순서상은 어떻게 돼? x가 3, y가 1, z가 2. x가 1, y가 2, z가 2. 이런 경우. 그런 다음에 z가 만약에 3이라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5가 15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데 0이 된다는 건 자연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 4가지, 요렇게 나오는 거 2가지 해주셔서 총 6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해보시면 자, 이럴 때는 자, z를 1이라고 먼저 둬요. 그러면 x 더하기 2y 여기 3이죠? 더하기 3이 11이래요. 그럼 x 더하기 2y는 8이 돼야 돼요. 이 상태로 두시고 이번에 y가 1이라면 x 더하기 2가 8이니까 x는 6이어야겠죠. y에 2를 넣어주면 x 더하기 4가 8이죠. x는 4가 돼요. y가 만약에 3이면 x 더하기 6이 8이니까 x가 2가 되죠.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순서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돼요. 6, 1, 1, 4, 2, 1, x, y, z 이 순서요. 3가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z가 만약에 2라면 x 더하기 2y 플러스 6이 11이니까 x 더하기 2y는 5가 돼요. 그럼 y가 1이면 x 더하기 2가 5니까 x가 3이 될 거고요. y가 만약에 2라면 x 더하기 4니까 x는 1이 되겠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순서상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x, y, z, x, y, z 이렇게. 자, 그 다음에 z가 만약에 3이라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 3, 9가 11이죠. 그럼 x 더하기 2y가 2가 돼요. 근데 y에 이미 1을 넣어주면 2가 되거든. 근데 그럼 x에 들어갈 게 0이니까 없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로 보시게 되면은 3번에는 y 앞에 있는 숫자가 무진장 크죠. 그럼 y를 기준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y가 만약에 1이라면 x 더하기 10 더하기 2z가 24예요. 그럼 x 더하기 2z가 14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다시 범위를 나눠 z가 만약에 1이라면 x 더하기 2가 14니까 x가 12가 되고요. z가 만약에 2라면 x 더하기 4가 14니까 x는 10이 되고요. z가 만약에 3이라면 x 더하기 6이 14가 되니까 x는 8이 될 거고요. 얘가 4가 되면 x 더하기 8이 14니까 x는 6이 돼요. z가 만약에 5라면 x 더하기 10이니까 x가 4가 될 거고요. z가 6이면 x 더하기 12니까 14여서 x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가 2일 경우에는 x 더하기 20 더하기 2z
몇일까? 24죠. 그럼 x 더하기 24, 아이고, 2z는 4가 돼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y가 1이면, 그러니까 z죠. z가 1이면 x 더하기 2가 4가 돼서 x가 2가 돼요. 근데 z가 2인 경우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걸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각각 다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해.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항이 2개. 얘는 몇 가지지? 3개. 그럼 곱하시면 끝이에요. 얘도 항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항이 몇 개? 2가지. 곱해주면 끝입니다. 얘도 차수가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차수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이 지수의 숫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해주셔서 9가지. 자, 얘는 하나, 둘, 두 가지, 얘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약수의 개수인데요. 약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을 외울게요. 내가 36을 소인수 분해를 하게 돼서 만약에 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 돼요. 자,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요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고 곱하기 다른 거의 지수에도 1을 곱해줘요.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36을 소인수 분해해볼 건데 36을 소인수 분해하라는 건 소수로 분해해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2를 넣어주면 2, 9, 3, 3.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내가 이 지수 위에 있는 숫자에 1을 더하니까 3이 되죠? 지수에 1을 3이 되죠? 곱해줘서 9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2번은 자, 100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2로 나눠주면 50, 2로 나눠주면 25, 5로 나눠주면 5가 되죠. 그래서 100,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요. 지수에 1을 더해주고요. 지수에 1을 더해준 걸 곱해줘요. 9개. 2로 나눠주면 54, 2, 27, 39, 3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고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줘서 곱해주면 12가지. 2로 나눠주면 180, 2로 나눠주면 90, 2로 나눠주면 45, 3으로 나눠주면 15, 3으로 나눠주면 5.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지수에다 1 더해주면 4, 지수에다 1 더해주면 3. 아무것도 없을 땐 지수가 1인데 숨어져 있는 거야. 여기 1 더하기 1이면 2죠. 곱해줘서 24개. 자, 그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 몇 가지 색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4가지 색으로 칠할 거래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거,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걸 봤더니 A죠. 그럼 A에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A에 한 가지를 칠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 주, 노, 초가 있다면 A에다 빨강색을 칠하면 B에다가는 A가 칠한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서로 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에 칠한 색깔은 B에 칠할 수가 없어져. 그래서 빨간 색깔을 칠할 수 없고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3가지 색깔 중에서 선택을 해줘요. 그럼 C 입장에서는 얘가 빨간색을 칠했고요. 얘는 주황색을 칠했어. 그러면 노란색, 초록색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2가지. 그럼 여기서 노란색을 칠해버렸다면 얘는 초록색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그런 다음에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얘를 다 칠해주는 게 끝난 거잖아. A가 칠하는 거 끝나지 않았고요. B가 칠하는 거 끝나지 않았고 C가 끝나는 거 끝나지 않고 D까지 해줘서 총 24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제일 많이 접해져 있는 게 누구죠? A예요. 또는 B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해줘도 되겠다. 그럼 만약에 A로 해준다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되죠. 빨주, 노초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고, 그럼 B 입장에서는 A가 칠한 색깔 빼고 나머지니까 3가지. C 입장에서 봤을 때 B랑 A랑 칠한 거 빼고 2가지. D 입장에서 봤을 때 B랑 C랑 칠한 색깔 빼고 2가지 색깔 빼고 2가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만들어줘서 얘는 총 해주게 되면 48가지.
자, 얘는요. A에다가 4가지 칠하고요. B에다가는 A가 칠한 거 한 가지 숫자 빼서 3가지. 자, C가 입장에서는 B가 칠한 숫자 빼고 색깔 빼고 3가지. D 입장에서 C랑 B랑 칠한 색깔 2가지 색깔 빼고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72가지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돈을 지불하는 방법인데 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좀 달라요. 방법이라는 건 100원짜리 동전을 내는 방법, 안 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2가지. 50원짜리 동전은 빵개 내는 거, 빵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그러니까 3가지. 10원짜리 동전은 빵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가지. 그래서 총 24가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하는 금액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50원짜리 동전 2개를 내도 100원이고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도 100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100원짜리 동전 1개를 50원짜리로 동전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50원짜리 동전 2개로 바꿀 수 있죠. 그럼 50원짜리 동전은 총 몇 개가 돼? 4개가 돼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원짜리 동전이 총 4개 있다고 보고 10원짜리 동전이 총 3개 있다라고 봐서 얘는 50원짜리 동전은 빵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개 내는 거 5가지. 10원짜리는 빵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가지. 그래서 총 20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자, 얘도 500원짜리 동전이니까 빵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가지. 100원짜리는 빵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가지. 10원짜리 동전은 빵개부터 1개, 2개, 3개, 4개, 5가지 해주셔서 45가지. 그러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큰 동전을 어떻게 해줘? 우선은 기본적으로 근데 500원짜리로는 구할 수가 없고요. 50원짜리 동전으로 100원을 낼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로 바꿔야겠다. 왜냐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500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이 4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이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5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얘는 8개니까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 총 9가지, 그래서 27가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대로인데 이건가? 순서대로 좀 이상하다. 하여튼 이렇게 나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 라고 하면 첫 번째 오는 사람, 두 번째 오는 사람, 세 번째 오는 사람, 네 번째 오는 사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앉았어. 첫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는 B, C, D 3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D가 앉았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B, C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 그럼 이번에는 C가 앉았어.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엔 B 1가지.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표현을 해줘서 총 24가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를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4명인데 4명을 다 모두 다 안 추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경우. 이럴 때는 느낌표 모양이고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고요.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n의 계승이면 n 팩토리얼이라고 적어주고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4, 3, 2, 1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걸 계승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순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보시면 A, B, C, D 4명이 있는데 의자는 2개밖에 없어. 이럴 경우.
그러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 A, B, C, D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얘는 A가 앉았어? 그럼 B, C, D 세 명 중에 한 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만 해서 12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원수는 더 많아. 근데 그 중에 자리는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순열이라고 쓰고 P라고 해요. N, P, R 이라고 하거든요. 얘 이름은 퍼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은 총 개수. 그리고 얘는 자리의 개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순열을 표시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얘예요. 우리의 0 팩토리얼이라는 건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것도 경우의 수 한 가지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이 되고요. n 퍼미테이션 0. 이 P가 퍼미테이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n 퍼미테이션 0도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서 아마 증명하는 걸 해줬을 텐데 증명하시는 거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요 공식만큼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외우기가 너무 힘들면 퍼미테이션 구하시는 것만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17번에 보시면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한대. 자, 종류는 총 4개, 택하는 건 3개. 그러니까 자리는 3개. 그럼 얘는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요. 그런데 자리가 하나, 둘, 3개니까 딱 3개만 곱하는 거야. 하나씩 줄여서. 그래서 얘는 24가지.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4개를 택하여서 그러면 8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요. 그리고 숫자를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30. 168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5개 중에서 5개를 모두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팩토리얼로 해줘요. 왜냐면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할 거라. 얘는 120이에요. 자, 10개 중에서 1개를 택할 거래요. 그럼 얘는 10 하나만 곱하는 거니까 10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퍼미테이션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퍼미테이션 10 퍼미테이션이죠? 그럼 얘는 10에서 9 이렇게 2개 90 얘는 7, 6, 5 이렇게 3개 곱하시면 되고요. 210 얘는 6에서부터 6까지죠? 그죠? 그러면 6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갈 건데 몇 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러니까 얘는 6 팩토리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720까지. 얘는 5 하나만 곱하니까 5. 0 팩토리얼 1이라고 그랬죠? 4 팩토리얼은 4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라 2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구하는 건데 얘는 이런 거야. n에서 곱하기. 하나 줄여. n에서 1을 빼줘요. 근데 2개죠. 이렇게 하나, 둘, 2개를 곱했더니 30이래. 30은 6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6이겠죠. 자, n에서부터 n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2 팩토리얼은 2고요. 3 팩토리얼은 6이고요.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 요렇게까지는 조금 외워주시면 24 나오는 거잖아, 4. 그래서 n이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n 곱하기 하나 줄여요. 또 한 번 또 줄여야겠다. 왜? 3개니까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아까 6이었죠? 자, 그러면 얘는 곱하기 6해서 온 거니까 360에서 나누기 6을 해주면 60이 돼요. 그 60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6 곱하기 10이다. 그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5다. 근데 6은 2 곱하기 3으로 되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3 이렇게 곱하면 4, 5 이렇게 연결되게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3, 4, 5 이렇게 곱해서 되죠. 그러면 얘가 5, 4, 3 거꾸로 오면 되니까 n의 값이 5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n 곱하기 어떻게 돼?
하나 줄여. 2개. 그게 5n이죠. 그럼 양변에 n이 있으니까 지워줘. 그럼 n 빼기 1이 5가 되고요. n이 마이너스 1이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이 되면서 6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4개. 그러면 그게 20 곱하기 n에 얘는 2개죠. 2개. 이렇게 2개 곱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건 지워줄게. n 약분되고요. n-1도 약분되죠. 자, 그리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 5, 4, 20.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4. n 빼기 2가 5가 되는 거죠. n이 마이너스 2가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가 되면서 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례식은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n 퍼미테이션 3은 7 곱하기 n 퍼미테이션 2랑 똑같죠? 얘도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총 3개를 곱하고요. 7 곱하기 얘는 하나씩 줄여서 2개 곱하면 되죠. 양쪽에 똑같은 거 지워요. n-1 지워주면 n-2가 7이 되고요. n이 마이너스 2가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가 되면서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5에서부터 그러니까 5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줄여주는 거야.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곱하면 20, 요렇게 곱하면 60 끝났네? 그러면 몇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R이 3개야. 얘는 8부터 곱해요. 8, 7 끝났죠? R은 2. 2개만 곱했으니까. 자, 1이 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돼? R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20은 6 팩토리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6에서부터 6까지니까 R이 6. 자, 그 다음에 얘는 9 퍼미테이션 R 곱하기 5 팩토리얼이 120이에요. 9 퍼미테이션 R은 자, 8640에서 나누기 120을 해주게 되면 72가 되네요. 그럼 9 곱하기 8 이렇게 2개만 곱하면 되니까 R2. 자, 얘는 6 퍼미테이션 R은 15 곱하기 얘 4를 3개까지 곱하는 거죠.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5 곱하기 3이야. 그럼 연결되는 숫자가 뭐? 얘 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6, 5, 4, 3. 하나, 둘, 셋, 넷. 4개죠? R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인데요. 9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을 거래요. 자, 9명 중에서 자리 2개. 2명밖에 없어. 그래서 9 퍼미테이션 2 해줘서요. 9 곱하기 8 해줘서 72가지. 자, 학생을 3명으로 일렬로 나눌 거래요. 9명 중에서. 그죠? 3명을 뽑아. 아, 3명의 학생이구나. 그럼 3명, 2명, 1명, 6가지. 1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자리 2개죠? 10명 중에서 자리 2개. 10, 2개, 90. 자, 얘는 8명의 학생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 3자리죠? 8개 중에서 3자리. 그럼 8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여서 총 하나, 둘, 3개. 그러면 8, 7, 6 곱하시면 336. 자, 문자는 5개고요. 2개를 선택하래요. 2개. 그럼 5 곱하기 4가 되면서 20. 자, 6번은 자,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눴는데 그럼 4개를 모두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4 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계산해 주시면 24가지. 자, 20가지 중에서 2가지. 20개 중에서 2가지. 그러면 20, 19 해줘서 380가지. 자, 4곳 중에서 몇 개? 3곳. 3곳. 4, 3, 2, 3개 해줘야 되니까 24가지. 자, 5명인데 승부차기를 순서를 정한다는 건 5명을 모두 나열하라는 소리니까 120가지. 5명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죠. 5개 중에서 3개. 그러면 5개, 4개, 3개 해서 총 60가지. 자,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이 있는 건데요. 이웃하는 것들이 있거나 이웃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적어도라는 거 있거나 교대로 배열하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예시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세울 건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한대. 이웃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따리로 써버려. 이렇게 묶어버려. 얘를.
그럼 이거 하나, 남학생 3명. 그러니까 남 1, 남 2, 남 3, 보따리 이렇게. 그럼 총 이렇게까지 하면 총 4개죠? 4명을 우선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았지. 왜 안 났냐면 보따리 묶었는데 여학생들끼리는 자리를 안 바꾸나? 여학생들끼리도 막 줄을 세울 수 있잖아. 여학생을 줄 세우는 방법.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게 되면 144가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B를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A, B가 서로 이웃한데 그럼 A, B 묶어줘. 자, A, B 빼고 1명, 2명, 3명, 4명 남죠. 그럼 총 우리가 나열한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보따리까지 5개를 나열할 거라 5팩토리얼을 해주고요. 보따리 안에 있는 A, B가 서로 둘이서 막 순서를 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2명을 줄 세우는 방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240까지. 자, 7개의 문자를 하는데 A와 C가 이웃한데 그럼 A랑 C랑 이렇게 따로 해서 얘를 한 묶음으로 해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6팩토리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A랑 C랑 나열하는 방법 해줍니다. 그러면 720까지 해서 2를 곱하는 거라 1440 이렇게 됩니다. 5개의 문자가 일렬로 있는데 모음끼리. 그럼 모음이 뭐야? 2, 5 이렇게죠.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묶어줘. 그럼 나머지 M, L, N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열해 주고요. 2하고 5도 나열하는 방법. 보따리 안에서 나열하는 방법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24니까 48가지. 자,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3명이 있는데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묶고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묶어요. 그럼 묶으면 몇 개? 하나, 2개지. 그럼 2개만 나열해. 근데 끝나지 않았어. 왜? 이 보따리 안에서 중학생 4명이 나열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이 보따리 안에서 고등학생 3명이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2 곱하기 4팩토리얼 24 곱하기 3팩토리얼 6 해주면 288. 자, 국어는 국어책끼리야. 국어책 묶어. 영어는 영어끼리 묶어. 수학은 상관없어. 그죠? 그럼 보따리가 하나, 둘, 수학책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5권을 나열해 주고요. 국어책끼리도 나열하는 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영어책끼리도 나열하시는 거 꼭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20까지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니까 144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우선은 이웃하지 않는 거 빼고 이웃해도 되는 것들이 남학생이죠. 남학생을 먼저 줄 세워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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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사이사이에 여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남자 4명을 나열을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은 5가지지만 여자는 3명을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60을 해줘서 144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건데 이웃하지 않아야지 된대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 경우 나머지 3명을 세울까? 1명, 2명, 3명을 세울까요? 3명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4가지의 공간 중에서 A, B 2명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에다가 4 곱하기 3을 해주면 7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A를 포함한 6명 중에서 5명을 택하여서 일렬로 세울 건데 A가 맨 앞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으면 A를 무조건 주고 하나, 둘, 셋, 넷 4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360까지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선생님 1명과 학생 7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맨 뒤에 서면 선생님이 여기다 쓰고 그리고 나서 4명을 택할 거라고 했잖아. 그치? 선생님 택했기 때문에 3명만 더 선택하면 되죠.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7가지, 그 다음에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해주시면 210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먼저 네,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서 동영상이 엄청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요.